했을 때 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가장 미래를 예측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 주식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예술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수학자가 왜 나오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제였네요. 어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 오프닝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컨퍼런스였습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 바로 수학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는 이 대장간에서 당시 들려오던 망치소리고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음계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까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막 부러진 팔에 통증도 잊을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연주를 하는 동안도 그때조차도 저는 2500년 전에 이 피타고라스가 정해놓은 이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정해놓은 공식을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수학자들도요. 내가 만든 공식으로 아니 그냥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뼈를 갈아 넣은 뼈 빠지게 만든 공식으로 무엇을 해야 과연 나의 노력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뭘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가장 미래를 예측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 주식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수학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군으로 촉망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드릴게요. 한동안 수학을 전공하면 너 뭐 먹고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사촌 언니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로 바꿨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직업으로 수학 전공자들이 손꼽힌다고 합니다. 연봉이 2조가 넘기도 하니까요. 바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사이먼스 명예회장님이 이 수학해서 뭐 먹고 살아? 라는 통념을 뿌리채 바꿔놓은 장본입니다.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은요. MIT 수학과에서 23살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천재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역임을 하고 이후에 1982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헤지펀드 투자사는 평균 시장 수익의 3배에 이르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천재 수학자인 그가 만든 그 공식으로 그는 시장을 풀어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변동성을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재빠르게 포착하고 재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발견했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재빠르게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어쩌면 이 인공지능 주식 회사의 모델로서 지표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패턴을 활용하고 있는 제임스 사이먼스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임스 사이먼스의 재산은 자그마치 235억 달러. 이게 2010년 포브스의 기준이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한화 약 27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보통 주식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욱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초조해서 잘못된 시점에 사고 파는 것 때문에 폭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사람의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컴퓨터로 과학적인 분석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월가는 이 모델을 따라서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합니다. 천재 수학자, 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연봉이 높은 곳이죠. 거기에서 서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학하고 클래식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수학과 클래식 음악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창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해보고 싶어요. 수학자와 클래식 음악가 중에 누가 더 창조적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수학과에서요. 박사학위 논문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식을 내고 설명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대요. 그 내용을 읽고 사실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수학 생각하면 어떤 공식 생각하면 어떤 틀에 박혀있는 학문 이게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이 수학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이스터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창조성을 검증받아야 박사학위를 가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 타이틀을 준다는 그 점에서요. 저는 뭔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반대로 음대를 돌아볼게요. 왜냐면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제 경험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 경험만 돌아보면 저희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작곡된 곡을 엄밀히 말해서 사실 얼마나 음정, 박자, 리듬 정확하게 연주하느냐가 이 박사 과정의 마지막까지 그 평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줍니다.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아니 말로 아무리 창의적인 연주를 누군가가 한다 한들 그가 음정, 박자, 리듬의 공식을 벗어난다면 듣기나 할까요? 안 듣죠. 듣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느 음대 연습실에서는 누군가는 박사과정 졸업 연주를 앞두고 차이콥스키, 또 다른 차이콥스키, 또 다른 베토벤 협주곡을 메트로놈에 맞춰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졸업하고 그 연주 기술을 탑재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충분히 그 피와 땀과 눈물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수학을 해서 뭐를 먹고 살 거냐라고 이야기가 오갈 때 그 시대예요. 누군가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틀에 박힌 공식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에 이 공식을 활용해서 지구상에서 36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 사람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노력 대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공의로운 보상 그 사이에는 분명히 도전적이었지만 창조적인 제임스 사이먼스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하버드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었지만 국가 안보 시스템에서 어떤 그 암호, 코드, 패턴을 깨는 그 거의 뭐 그런 명예나 아니면 연봉이나 이런 하버드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거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공무원처럼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면서 어떤 패턴을 스스로가 개발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한 부분에서만 딱 누군가는 여기서만 쓰는 거야, 그 공식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으나 그는 아무도 그때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폭망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하다면 위험한 주식시장에 자신의 수학적인 공식, 그 패턴을 실제로 응용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모험적이고 위험 부담은 있었으나 그는 창조적이면서 그리고 그의 노력에 이렇게 공의로운 보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수학자하고 클래식 음악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창조적인가요? 오늘의 영상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